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엑셀 기초부터 실무까지 강의를 맡게 된 이다송 강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에 바로 응용 가능한 엑셀 기초부터 실무까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엑셀 기초 부분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오피스 프로그램 중 한 개입니다. MS 오피스의 대표적인 4개의 프로그램으로는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 엑셀 등이 있습니다. 워드는 문서 작성,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아웃룩은 비즈니스 도구, 그리고 엑셀은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합니다. 스프레드시트란 표 계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표 형태의 양식 계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엑셀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엑셀 기능을 배우기 전에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은 화면 구성이 특이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는데 기본 구조와 입력 방법만 터득하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참고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엑셀 화면은 제 노트북 맥북 프로그램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윈도우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보이실 거예요. 우선 화면 상단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버튼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여기는 자주 쓰는 기능들을 추가, 제거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옆으로는 통합 문서 1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제목 표시줄을 의미해요. 지금은 파일이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문서 1이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파일을 재고 관리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통합 문서 1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 재고 관리라고 파일명이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홈, 삽입, 그리기,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등 메뉴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엑셀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직접 한번 홈 버튼이나 그리기 버튼 또는 수식 버튼을 눌러보시면 그 밑에 메뉴들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의 엑셀 기능은 이 메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A1이라고 써있죠. 요 A1이라는 거는 셀 주소인데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바로 배우실 거라 일단은 저 부분이 이름 상자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 상자는 셀 주소를 표기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으로 제가 체크는 안 해놨지만 FX라고 써있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보통 이제 함수 삽입하실 때 많이 쓰시는 버튼이에요. 근데 저 버튼은 따로 수식 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셔서 꼭 저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은 아니고요. 그 옆쪽으로는 이제 수식 입력줄이라고 써있죠.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파트이실 것 같은데 수식 입력줄은 수식을 입력하실 때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보통 셀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혹은 함수나 수식을 입력하셨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함수가 좀 많이 길어진다거나 한 2-3줄 이상의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요. 수식 입력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셔도 되세요. 다음으로는 중앙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 구성 요소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지 엑셀을 사용하실 때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제일 위쪽으로 보시면 A, B, C, D 이렇게 해서 알파벳이 쭉 써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엑셀 창을 켜보시면 알파벳이 계속 늘어나요. 이 부분은 열 머리글이라고 부르고요. 열 머리글은 보통 A열, B열, C열, D열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알파벳을 붙이고 뒤에 열을 붙여서 AR, BR, CR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직접 해보시는 분들은 한번 눌러보시면 좋은데 A열을 클릭하거나 혹은 B열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 있는 데이터가 선택이 되실 텐데요. 데이터가 선택되는 모양을 보면 세로로 선택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열은 세로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열 머리글, 그리고 AR, BR, CR 이렇게 해서 각각 부르고요. 그 하나의 열들은 모두 다 세로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는 왼쪽 부분에 1, 2, 3이라고 써있는 숫자 부분이고요. 얘네들은 행머리글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조금 아까 열머리글 하셨듯이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행머리글은 A열이랑 반대겠죠. 얘네는 1이나 3 이렇게 숫자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즉 가로 데이터가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게 이제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열 머리글이 사실 A, B, C, D가 가로로 써 있고 행 머리글이 세로로 써 있으니까 이게 데이터를 반대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조금 헷갈리실 때는 그 열을 직접 눌러보세요. 그 열을 누르셔서 이 데이터가 세로인지 가로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는 보통 열과 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열과 행이 교차되는 지점에 네모 박스가 하나씩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표기해 둔 거는 B열과 O행에다가 색깔을 조금 칠해놨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B열과 O행의 교차 지점에 하나의 네모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모 박스를 저희는 앞으로 셀이라고 부를 거예요. 셀. 그래서 저 하나의 셀은 고유한 주소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셀 주소는 지금 제가 B열과 O행이라 그랬잖아요. 알파벳과 숫자를 합쳐서 말하시면 되시고요. 합쳐서 말해서 그냥 BO라고 하시면 돼요. 뒷부분을 굳이 영어로 안 말하셔도 되시고 그냥 앞에 영어 말씀하시고 숫자는 한국말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셀 주소가 D7이다 하면 걔는 D열과 7행의 교차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엑셀은요. 무수히 많은 교차 지점들, 즉 셀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 셀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운 셀 주소는 앞으로 엑셀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테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행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열머리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OB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열머리글이 먼저 그리고 행머리글이 나오게끔 셀 주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꼭 불러주셔야 되시고 조금 아까 봤던 화면에서 제가 이름 정의할 수 있는 이름 상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셀을 눌렀을 때 그 셀의 주소는 이름 상자에 항상 표기가 되니까요. 혹시 이름 셀 주소가 헷갈리신다면 이름 상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엑셀 화면 구성 중에서는 하단 구성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시트가 있는데요. 이 시트 개념을 처음에는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엑셀 파일 자체를 저희가 그냥 쓰는 파일철이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파일철 안에 저희가 이제 A4 용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잖아요. 그 A4 용지 한 장, 두 장, 세 장을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개념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트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5장, 즉 시트 1번부터 시트 5번까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집에서 엑셀을 켜보신 분들은 시트 하나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시트가 3개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의 기본 설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처음 엑셀을 켰을 때 시트가 몇 장이 추가가 될지는 컴퓨터의 기본 설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혹시 나는 시트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 플러스 버튼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만큼 시트를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트는 계속 추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쓰시다가 나는 이제 이 시트가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시트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시트 제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추가 제거를 언제든지 손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편하신 대로 시트를 추가 제거하시면 되시고요. 조심하셔야 되실 거는 시트는 삭제된 거를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트를 삭제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삭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가 지금은 5개밖에 없지만 이게 막 10개, 20개 되면 화면상에 시트 이름이 다 표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왼쪽에 시트 이동 버튼 보이시죠? 저 화살표 버튼을 누르셔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옮기시면서 시트들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실 때요. 시트 추가를 한 20장 정도 해보시고 시트 이동도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는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추가, 제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실습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화면 보기 방법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화면 보기 방법은 엑셀 화면을 보시는 3가지 방법인데요. 가장 기본 세팅이 제일 첫 번째 버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업무 보실 때는 첫 번째 버튼으로 놓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2번째랑 3번째는 인쇄용 설정이기 때문에 저 화면에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보기 방법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에다 놓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쇄하시기 전에 저 인쇄 영역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때는 2번째 있는 버튼이나 3번째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조정하시면 되시고요. 3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한 페이지에 인쇄하실 부분을 설정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인쇄하기 전에는 꼭 3번째 버튼을 눌러서 확인 후에 인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엑셀은 컴퓨터 모니터에 따라서 화면이 작게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 확대 축소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엑셀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을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하실 때는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확대시켜 주시고 화면이 너무 커서 데이터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셔서 화면 크기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버튼으로 하셔도 되시고요.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키보드 마우스의 스크롤을 이용하셔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엑셀 화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엑셀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엑셀은 그동안 많이 쓰셨던 한글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한글은 그냥 A4 용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신데 한글은 그게 아니라 엑셀은 그게 아니라 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것부터 수정하시는 것까지 번거로우신 게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수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요. 입력은 가장 쉬워요. 그냥 엑셀에 있는 빈 화면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아무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를 치시면 바로 입력이 되실 거예요. 다른 버튼 누르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시면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될 거고요. 숫자는 자동으로 왼쪽 정렬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에 비해 셀 너비가 작은 경우 샵샵샵샵으로 표기가 될 건데요. 저희 아까 처음 수업할 때 제가 열 머리글을 말씀드렸죠. 열 머리글을 조절하시면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요. 혹시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셨을 때
샵샵샵샵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요,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셀은 저희가 입력하는 데이터마다 자기가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데이터 정렬을 자동으로 해줄 거고요. 만약에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A1셀에 엑셀 기본 사용법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한 칸에다가 데이터를 두 줄 이상 입력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엔터를 치시면 저렇게 입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엔터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엑셀에서 엔터는 밑에 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1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일단은 아무 셀이나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요, 엑셀 기본이라고 치세요. 엑셀 기본이라고 먼저 입력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Alt랑 엔터를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Alt, 엔터. 그래서 Alt, 엔터를 누르시면 포인트가 다음 줄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사용법이라고 치신 후에 엔터를 쳐주시면요, A1셀이 좀 늘어나면서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엑셀 기본 사용법이라고 두 줄로도 입력이 가능하세요. 혹시 만약에 세 줄을 입력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엑셀 기본 사용법 하시고 저렇게 똑같이 쓰신 다음에 또 Alt 엔터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lt 엔터를 잘 사용하시면 하나의 셀 안에 여러 줄을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엑셀은 보통 셀 안에다가 데이터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Alt 엔터를 쳐서 4, 5줄까지 입력하시기보다는 그냥 각각의 셀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데이터를 수정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줄 정도까지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좋은데 한 4, 5줄을 입력할 거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Alt 엔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셀을 따로 입력하시는 게 더 화면 구성도 좋고 데이터를 나중에 정리할 때도 훨씬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셀에 2줄 이상 입력하실 때는 데이터 입력 후 첫 번째 줄 입력하신 후에 Alt 엔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셀에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원하는 범위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때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저희가 똑같은 데이터를 뭐 10개, 20개, 30개 이런 셀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한글에서 이 기능을 쓰시려면 Ctrl C, Ctrl V 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엑셀은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를 전체를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그림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우선 전체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요.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한 12개 정도 셀을 잡아놨는데 20개도 되고 30개도 되고요. 100개, 1000개까지 다 가능하세요. 편하신 만큼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12개 정도 데이터를 잡아놓고 바로 안녕하세요 라고 데이터를 입력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범위 잡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범위를 싹 잡으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저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범위를 반대로 잡으셨으면 데이터가 반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셀에 저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입력하자마자 안녕하세요 해서 요에 커서가 살아있으실 거예요. 커서가 살아있을 때,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을 때 키보드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라는 데이터가 제가 범위 잡은 만큼 전체 영역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개, 1000개에도 다 응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하자면 원하는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원하는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냥 범위 선택하자마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자마자 키보드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커서가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요. 컨트롤 엔터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돼요. 이걸 동시에 꼭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컨트롤을 먼저 누르신 상태에서요. 엔터를 누르면 나머지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많이 쓰시기도 하시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방법을 좀 습득해 두시면 나중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수업을 하면서 확인을 한 건데 저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문자 데이터 입력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 그리고 숫자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 정렬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바뀌었어요. 네, 문자 데이터가 사실 문자 데이터 왼쪽 정렬이고요. 숫자 데이터가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반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엑셀 창을 키시고요.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시면 아마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 2, 3, 4, 5, 6 이렇게 입력하시면 숫자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네, 교환은 살짝 무시해 주시고요. 직접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안녕하세요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왼쪽 정렬돼 있죠. 그리고 엑셀 기본 사용법도 왼쪽으로 정렬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문자는 왼쪽 정렬이고요. 숫자가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셀 포인트 이동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지금은 그닥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딱히 많이 없잖아요. 이때는 별로 응용을 하실 수가 없는데 나중에 뭐 재고를 관리하시거나 혹은 뭐 회원 명단 같은 걸 이렇게 작성을 하시다 보면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엑셀은 데이터가 되게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셀 포인트 이동을 좀 외우고 계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엔터 버튼을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엑셀 화면을 켜두시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아무 셀이나 누르신 다음에요. 엔터 버튼을 눌러보시면 셀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꼭 엔터만 되는 건 아니고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중에 아래 방향키를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실 건데 혹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시거나 업무 보시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엔터를 쳤는데 아래쪽으로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엑셀의 옵션을 누군가 바꿔놔서 그래요. 엑셀의 기본 옵션은 엔터를 치셨을 때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얘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엑셀 옵션에서 설정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지금 저희가 화면 구성상 엑셀을 제가 킬 수가 없어서요. 엑셀 옵션에 들어가시면 그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엔터를 치면 밑으로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정을 바꿔 놓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기본은 엔터는 밑에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키보드 방향키 아래쪽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쓰실 때는 방향키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저희가 키보드에 왼쪽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왼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쓰려면
오른쪽 하단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는 버튼은 키보드 비음 옆을 보시면 탭 버튼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비음 옆에 탭 아니면 ESC 밑에 있어요. 물결 표시 밑에 그 버튼을 이용하시면 오른쪽으로 빠르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실 때는 탭 버튼 혹은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엔터랑 탭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아래 방향이랑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해요. 근데 막 입력을 하시다가 위에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방향키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이제 그때는 이제 마우스를 좀 이용하셔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혹시 나는 마우스 잡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키보드의 Shift를 이용하시면 되시거든요. 키보드의 Shift 버튼은 역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방향. 그래서 Shift와 함께 엔터 키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엔터는 아까 아래쪽으로 간다 그랬죠. Shift랑 엔터를 누르시게 되시면 위쪽으로 가게 돼요. 위쪽. 그래서 Shift 엔터는 위쪽. 그러면 만약에 조금 아까 탭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Shift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Shift를 잘만 사용하시면 데이터를 막 입력하시다가 빠르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Shift는 역방향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역방향.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나는 엔터랑 탭, Shift 이런 거 다 좀 낯설어요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 방향키 4개로 구분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키보드 방향키도 4가지 모두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속도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엔터랑 탭 그리고 Shift를 사용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데이터 이동이 왔다 갔다가 가능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A1셀로 한 번에 이동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컨트롤 홈 탭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어쩔 때 많이 사용하시냐면 제가 데이터가 작을 때는 사실 이게 쓸모가 없다 그랬던 게 마우스로 이동하시면 웬만하면 다 한 화면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막 1000개 가까이 간다고 칠게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한 500개에서 1000개 사이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막 정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셀로 한 번에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컨트롤 홈 버튼을 누르면 빠르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적을 때는 사실 그닥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나중에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셨을 때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반대로 마지막 셀로 이동을 하는 키도 있는데요. 엑셀에서 화면을요, 오른쪽 끝으로 쭉 당겨 보시거나 혹은 화면 아래쪽으로 쭉 당겨 보시면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 있어도 엄청 많은 숫자까지 증가가 되고요. 알파벳이 Z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열머리 글은 AA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럼 A, B, A, C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셀들이 추가 제거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마지막 셀로 이동을 하다 보면 저희 데이터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단축키는요. 엑셀 화면의 마지막 셀이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데이터가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열은 한 J10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은 J1000이겠죠. 그러면 제일 끝에 셀인 J1000으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컨트롤 엔드예요. 그러니까 엑셀의 무조건 마지막 셀이 아니고요. 워크시트 상에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트 1번 파일에 J1000번이 마지막 셀이면 거길로 이동을 시켜주는 버튼이 컨트롤 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1로 한 번의 이동이 컨트롤 홈. 그래서 홈이랑 엔드죠. 홈이랑 엔드. 그래서 외우시기는 쉬우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컨트롤이 좀
같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1셀로 한 번에 이동하는 키는 컨트롤 홈,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로 이동하실 때는 컨트롤 엔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행 또는 열로 이동하시고 싶으실 때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요. 뭐 A1셀이어도 좋고요. 뭐 B10셀이어도 되고 C5셀이어도 돼요. 데이터가 일단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입력돼 있는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과 함께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 행 또는 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의 방향키 중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시면요. 선택한 셀부터 밑에 제일 마지막 마지막 행으로 바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 방향은 제일 마지막 행, 위로 가는 거는 제일 위의 행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방향키를 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진짜 한 1000개 정도 되면요. 마우스로 움직이시는 게 되게 불편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단축키들을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이동하시면 데이터를 보시고 수정하시기 훨씬 용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데이터를 전체 선택하시는 버튼이에요.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일 것 같은데 컨트롤 A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희 영어에 all 있죠. all. 그래서 all에서 따와서 컨트롤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요. 입력된 데이터를 전체를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보통은 글꼴을 바꾸시거나 글꼴의 크기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뭐 정렬을 바꾸시거나 이런 기능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알아봤는데 조금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찍어 두신다거나 기억해 두시면 쉽게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실 때는 엔터, 오른쪽으로 입력하실 때는 탭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Shift를 누르면 역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고 싶으실 때는요.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시고 싶으실 때는 Shift, 탭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다 싫다. 그냥 방향키로 하시겠다 하시면 방향키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엔터, 탭, Shift, 그리고 방향키까지 이렇게 4개는 정말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A1셀로 한 번에 이동하시고 싶으실 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셀로 이동하시고 싶으실 때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즉 집으로 간다 해서 컨트롤 홈이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홈. 그래서 컨트롤과 함께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셀이 아니라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로 이동하시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엔드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엔드.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행 또는 열로 이동하시고 싶으실 때는요. 데이터가 입력된 셀을 하나 클릭해 두시고 그 상태에서 컨트롤과 함께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이동할 때요. 그러니까 그냥 양옆이 아니라 처음이나 끝 그리고 마지막 이런 데로 이동하시고 싶으실 때는 항상 컨트롤이 들어가죠. 그래서 컨트롤, 홈, 엔드, 방향키 이렇게 4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 데이터를 전체 선택하시고 싶으실 때는요. 컨트롤 A를 사용하시면 돼요. 컨트롤 A. 컨트롤 A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버튼이니까 얘도 꼭 좀 외워주시고요. 전체 선택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업무 보실 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A는 컨트롤 올 해서 전체라고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이동하시는 방법까지 알게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정하시고 엑셀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당황하시는 게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오타가 있어서 이걸 수정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셀을 다시 누르신 상태로 데이터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시면 데이터가 지워져 버려요. 그쵸? 그래서 제일 많이 당황하시는 게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정하시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수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엑셀 셀 중에서 아무 셀이나 하나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뭐 안녕하세요도 괜찮고요. 뭐 소상공인이라고 입력하셔도 되시고 뭐 업체명을 입력해 두셔도 돼요. 입력을 해 두신 상태에서요. 거기다가 바로 그냥 입력을 해버리시면 그 데이터가 지워질 거예요. 수정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요. 해당 셀을 먼저 더블 클릭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5셀에다가 입력을 하셨으면요. A5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의 커서가 깜빡일 거예요. 그때 내가 수정하시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빠르고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다가는 생략을 해놨지만 수정이 다 되시고 나서는 꼭 엔터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수정이 다 완벽하게 끝나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하신 후에 수정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입력한 셀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더블 클릭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그냥 클릭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F2번을 누르시면 수정 모드로 바뀌어서 또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방향키로 이동하시거나 마우스로 커서를 움직이셔서 수정하시고 싶은 부분을 지우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식 입력줄에다가 직접 수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수식 입력줄이 뭔지는 아까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배웠죠. 화면 구성할 때. 그래서 엑셀의 제일 위쪽에 보시면 FX라고 써있는 부분의 옆부분이 제가 수식 입력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시면요. 수식 입력줄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르시고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수정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수정하실 때는요. 꼭 이 방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꼭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키보드에 F2번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방법이나 세 번째 방법은 마우스가 꼭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입력하시다가 방향키로 셀만 잡으신 다음에 키보드만 누르시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두 번째 방법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업무에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무도 보고 엑셀도 관리를 하시려면 좀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은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꼭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데이터를 한번 입력하신 다음에 수정하시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엑셀의 데이터 구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엑셀의 데이터는요. 잠깐 앞서 봤던 것처럼 문자, 숫자를 자기가 구분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문자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 정렬이 되고 숫자 데이터는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날짜와 시간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얘네를 왜 알고 계셔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엑셀을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문자랑 문자는 더하기가 안 되죠. 꼭 숫자랑 숫자만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문자가 구분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제 함수를 배우시게 될 건데 함수에서도 숫자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 날짜 데이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함수가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요. 꼭 이걸 구분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자 데이터인데요.
문자 데이터는 텍스트가 들어간 모든 데이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입력했던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문자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따로 구분을 안 하더라도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얘는 문자 데이터구나 해서 이제 정렬을 왼쪽으로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얘를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한 거고요.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만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데이터에다가 뭐 재고 금액을 쓰실 때 3,000원이라고 쓰실 거예요. 그럼 뒤에 원자가 붙였죠. 그 원이 붙어 있으면요. 이 원자는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숫자 데이터가 아니고 엑셀은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해요. 그럼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재고 금액을 가지고 뭐 더하기를 하시거나 곱하기를 하시거나 하시는 일이 생길 텐데요. 그럴 때 원자가 붙어 있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꼭 계산을 해야 되는 데이터다 하시면 숫자만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000이라는 숫자만 입력해 두시면 이 숫자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함수까지 모두 다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는 좀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날짜랑 시간 데이터도 좀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회원이 있으면 그 회원이 사용하는 날짜 같은 걸 입력을 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날짜를 입력하실 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1 0903 이렇게 2021 0903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냥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거 2021년 9월 3일이구나 라고는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엑셀은요 얘를 그냥 숫자 데이터라고 이해해요. 왜냐면 2021 0903이 말 그대로 숫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기는 날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구성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날짜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는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021-09-03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날짜 쓸 때 슬러시 많이 쓰시죠. 그쵸? 그래서 슬러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슬러시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연, 월, 일이라는 문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요. 그냥 2021, 0903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슬러시나 하이픈을 꼭 좀 이용하셔서 얘가 날짜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렇게만 입력해 주시면요. 엑셀이 자동으로 아 이건 날짜 데이터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 데이터도 똑같아요. 시간 데이터도 1430 이렇게 쓰면 그냥 이거는 그냥 1430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하시고 싶으시면요. 14시 30분이라고 14시 30분 해서 시와 분을 써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콜론을 이용하셔서 14시 땡땡 30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두셔야 나중에 함수를 사용하실 때 함수 중에서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에서만 사용 가능한 함수들이 있어요. 그런 함수들에서 저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함수인데 날짜 데이터가 2021 0903 이렇게 써 있으면 그 함수는 답을 추출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데이터를 입력해서 구분을 하셔서 입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숫자 데이터처럼 입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날짜나 시간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꼭 날짜와 시간 데이터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걸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자, 숫자, 날짜, 시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하셔야 될 건 날짜랑 시간 데이터 입력하실 때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명이나 원 이런 것들 문자 같이 입력하시면 이거는 숫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네 가지 크게 구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식 데이터라고 써놓은 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함수나
수식 계산을 좀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수식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데이터는 그냥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는이 들어간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 데이터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는 다른 데이터들이 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숫자랑 날짜, 시간에서 다 파생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구분을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좀 데이터를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엑셀의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구분되는 데이터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의 셀 서식.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데이터 구분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은 데이터의 구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셀 서식이나 함수 그리고 데이터 작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데이터 입력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엑셀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랑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동하시고 그리고 수정하시고 하는 부분과 엑셀의 데이터 크게 4가지 배웠죠. 이렇게 4가지를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유튜브 창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 답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단축키를 물어보셨는데 앞에 잠깐 가면 아무래도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터랑 탭 버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시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거 말고 요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키보드에 F2번 누르는 거. 수정하실 때 쓰는 단축키니까요.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자주 쓰는 버튼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이게 몇 급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2급과 1급이 있죠. 근데 1급은 조금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렵고요. 2급은 나는 엑셀을 그래도 좀 다뤄봤다 하시면 한번 혼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컴활 같은 경우는 이제 1급과 2급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급은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학원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급 같은 경우는 좀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엑셀의 기초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해서 2교시에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엑셀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기능들에서 살펴봤고요. 잠시 후 2교시에 엑셀 데이터 분석이랑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